네,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고립주의의 이제 바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국방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항모 전단을 없애고 국방비를 절반으로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오늘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죠. SBS가 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SBS에 이제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8,2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oint I'm trying to make is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still stuck in a very World War II type mentality, force structure capability.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얘기죠. 물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들 국방비 그렇게 줄이겠다 해서 그 줄여지지가 않죠. 의회를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런 관점의 사람들이 그 진영에 이제 디글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면서 이제 드는 예가 항모 전단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모 전단 그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밀러는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The day of the aircraft carrier is over. $13 billion for an aircraft carrier probably should be realigned to a large number of smaller autonomous vessels.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이게 법을 고치자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그 항공모함을 법에 의해서 11척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항모 전단이 10개가 꾸려지고 한 척이 예비로 아마 되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고치자는 소리인데 이 우남 이승만의 그 박사학위 논문 프린스턴 대학교 1910년 그게 이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한때 우남을 팔아먹은 연구자들, 제가 우남 그 연구자들하고 그래서 그 세대 연구자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남의 중립국 노선이다. 제목만 보면 중립성이죠. 참 우리나라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정말 다 입에 칼 물고 저기 뭐 엎드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때 이 뉴트럴리티 제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 논문을.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란 논문은 그때 중립성은 뭐냐면 전시에 있어서 제3국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나라는 어느 국가와도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인 나라 포함해서 이러한 그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미국은 거기에 국가 운명을 걸 것이다 라고 거의 예언적으로 선언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죠. 창의적이고. 그래서 이 논문이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거의 10년 전에 뒤졌을 때 논문이 인용된 마지막 해가 1971년인가에 인용이 되더라고요. 다른 논문에서. 그러니까 우남이 논문을 쓴 지 6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에요. 그 논문이. 이걸 우남 연구에서 밥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한국을 중립국가로 가져가려고 하던 우남의 구상이다. 이러고서 참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지적하고 싸움질을 하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별로 그렇게 뭐 인간관계가 안 좋죠. 예. 어쨌거나 뭐 이제 그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그 아이덴티티라 그럴까 국가 정체성이 이 그 항행의 자유에 있거든요. 그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해군력이라고요. 그 해군력의 꽃이 바로 항공모함 전단이죠. 그런데 항모 전단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미국이 국제 해양 질서를 더 이상 안 지키겠다. 이 얘기로 결국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골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장관이라고 이제 손꼽히는 사람이
예,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트럼프가 극찬해요. 그러면서 차기 국방장관에 이런 사람을 그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지난해 말 라디오 방송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누굴 국방장관 시킬 거냐는 질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It's such an important position. You know, we had Miller at the end who did a very good job. I thought he was very good. 예. 자, 그래서 과연 밀러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일기 때 집권 일기 때 4년 동안 무려 국방장관을 8명이나 뒀습니다. 그중에 뭐 직무대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짧아가지고 청문회를 통과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애쉬 카터 1년 388일 꽤 했죠. 짐 매티스 1년 345일 2년 가까이 둘 다 한 사람들이 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기본이 수십 일 단위입니다. 패트릭 샤나너는 173일인데 꽤 오래 한 편이죠. 그런데 이게 173일 가지고는 청문회 뭐 준비하다 끝난 거니까 직무대행이 되죠. 그다음 마크 에스퍼가 21일입니다. 마크 에스퍼가. 예. 그러고 나서는 리차드 스펜서는 8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마크 에스퍼. 그러니까 마크 에스퍼 나가 임마 했다가 일주일 지나서 다시 들어와.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1년 넘게 했어요. 1년 109일. 그리고 나서 7번째 국방장관이 크리스토퍼 밀러입니다. 72일 했습니다. 이건 SBS가 이 사람 트럼프가 국방장관이 무려 8명이었고 크리스토퍼 밀러가 72일 국방장관 한 직무대행이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대행까지만 얘기하지 정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마치 다음번에 국방장관에 지명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듯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최단기는 이틀짜리가 있습니다. 일주일짜리보다 더 짧아요. 데이빗 노퀘스트. 이 사람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1월 21일 날 그게 이제 미국이 1월 20일 아침 10시인가 12시인가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그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보통은 이제 뭐 3월 몇째 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그 어떤 날이 이렇게 날짜로 정해진 게 몇 개 있죠. 하나가 이제 독립기념일이 날짜로 정해져 있죠. 7월 4일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대통령 그 이취임에 관해서 그게 1월 2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상관없습니다. 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기 직전에 그러니까 1월 20날에 20일 날 데이빗 노퀘스트 크리스토퍼 밀러를 해임을 하고 데이빗 노퀘스트를 들여앉혔기 때문에 이틀 동안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죠. 데이빗 노퀘스트. 아마 세계 기록에 올라갈 겁니다. 기네스 기록에. 그 당시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1월 6일 날 1월 6일 의회당 사태 때 의혹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혹이냐면 이제 1월 6일 날 막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대선 결과가 이게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셔널 가드 그러니까 그 국가 방위군을 투입을 안 했다고요. 늦게 했다고요. 동원은 했어요. 그러니까 소집은 했어요. 소집은. 그래놓고 현장 투입을 늦췄다고요.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뭐냐면 야 너 말이야 이 판 뒤집어지는 거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동원은 했습니다. 투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래서 빠져나갔어요. 그 공격이 심해지니까 1월 20일 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그 트럼프의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
불복에 의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정치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한 조사 이런 과정, 청문회 이런 과정에 이제 불려나갔잖아요. 불려나가서 트럼프한테 불리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충성을 계속 바쳤죠. 그래서 트럼프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 국방인맥, 군부인맥에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듣보잡입니다. 원래 헬리콥터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2011년에 특수전 저강도전 담당 차관보가 마지막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틀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SBS는 이 사람이 트럼프에서 뜨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언급을 안 했죠. 약간 문제적 인간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문제적 인간이에요. 엘브리지 콜비처럼 굉장히 문제적 인간이에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관점을 가지던 간에 또 실제로 당선된 후에 어떤 행보가 뭐 비교적 온건하게 나가던 안 나가던 간에 그 주위로 엘브리지 콜비라든지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이런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과격하고 일면적인 사람들이 꼬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그 막가파 고립주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진영을 이루게 돼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성격이 운명이다. 성격이 팔자다 이거예요. 성격이 그러면 부정적이거나 이러면 그 주위로 부정적인 사람이 꼬이잖아요. 사기꾼주의로 사기꾼이 꼬여요. 그래서 서로 간에 등쳐먹죠. 그리고 서로 웃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사람은 서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는 거야. 이번엔 내가 당했구나. 다음번엔 너가 당하지. 그래도 우리는 잘 알고 허허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사이야.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그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일반적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상대방한테 당해도 별로 화도 안 내고 또 상대방한테 해도 그것이 뭐 심각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얘기죠.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유유상종인데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그 막가파 고립주의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니까 엘브리지 콜비라든지 이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위험한 생각을 해야 트럼프 눈에 띈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그걸 떠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꼬이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고립주의의 전모가 드러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글로벌 리더십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임금, 그다음에 중국의 비공식적인 그 군비를 생각을 해서 그걸 계산을 하면 이미 미국 군비 지출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200 빌리언, 그러니까 2천억 달러쯤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것, 또 물가 기준, 뭐 구매력 기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게 미국으로 보면은 한 6천억 달러쯤 되니까 미국의 절반 넘어서 있는데 그 수준으로 깎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글로벌 리더십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그 얘기 뭐냐면은 북미 경제권, 캐나다 뭐 멕시코 정도까지 해서 뭐 그러면 인구 기본적으로 한 4억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립 경제 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피터 자이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터 자이안은 좀 이렇게 너무 뭐 많이 이렇게 산틱하게 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명제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죠. 액시던털 슈퍼파워. 우리한테도 번역이 되어 있었죠.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 명제는 뭐냐면 셰일 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 상태에 돌입한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선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책이에요. 실제로 피터 자이안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노선이 아닙니다. 피터 자이안은 우크라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차이나 디리스킹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서방의 결속과 동맹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요새는 이거 피터 자이안의 한
이제 말하자면 한 5, 6년 전 버전인데 요새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피터 자이언이 한 5, 6년 전에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엑스턴털 슈퍼파워.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셰일 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 상태에 돌입한 미국이 더 이상 뭐 세계 안보라든지 세계 뭐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는 고립주의로 이렇게 선회해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트럼프가 보여준다. 분명히 미국 안에 이제 그런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철저하게 그 고립주의 파퓰리즘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건 결국 월가와 다국적 기업의 게임이다. 세계화 및 중국에 의해 미국 중산층이 붕괴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다 뭐 수백만 개 뭐 없어지고 그런 면에서 한국도 밉살스러운 나라다. 한국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우리 컴퓨터와 조선업을 가져가서 떼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엉터리 소리를 했죠. 한국은 컴퓨터 산업을 제대로 해서 떼돈을 번 적이 일단 없고요. 삼목 컴퓨터가 한때 PC를 만들었지만 망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은 미국으로부터 뺏어온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뜰 때는 이미 미국 조선업은 다 나자빠진 상태예요. 뭐 뺏어오고 자시고 말고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 아무튼간에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우남 이승만 얘기를 했지만 지난 120년 동안의 미국의 현대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국가로 성장해 나오면서 세계 질서를 규정하고 그걸 세계 질서를 운영해 온 그런 나라거든요. 점점 더. 그거를 다 내다 버리자 이 소리잖아. 그 얘기는 지난 120년 동안 미국의 행보를 다 부정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설사 집권을 한다 해도 의회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항모 전단을 없앤다. 그러면 그 미국 해군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되거든요.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의회가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줘야죠.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마 또 집권하면 굉장히 좌충우돌하겠죠. 예. 트럼프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리버테리안 정당하고도 이제 연대를 했죠. 예. 그 리버테리안 정당, 리버테리안 파티, 이거 LP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서 썼던 왜 횃불 로고 있잖아요. 그걸 노릇끼리 한 색깔로 바꾸면 그게 리버테리안 파티가 돼요. 왜 홍준표 때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빨간 색깔로 해서 쓴 거예요. 예, 리버테리언이라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무정부주의 수준의 자유방임 작은 정부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시장 만능주의죠. 시장에 다 알아서 하니까 실제로 리버테리아니즘을 이렇게 주장하는 카토 연구소의 그 연구원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요. 링컨을 비판하더라고. 그럼 뭐하러 노예 해방했냐? 그거 안 했어도 뭐 될 거를 왜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지? 왜 노예를 해방했냐?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이에요. 시장 만능주의. 그 다음에 균형 재정. 정부 규모 줄이고 재정을 돈을 맞춰야 된다. 이 리버테리언들은 항상 독자 후보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뭐 많이 나오면 한 3%, 적게 나오면 1% 나옵니다. 지난 25일, 지난 토요일 날 리버테리언 전당대회에 트럼프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야유와 환호가 뒤죽박죽인 반응이었습니다. 오, 영어로 부라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왔고요. 또 박수도 많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이제 이 연설 후에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버테리언 당의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화당의 당규가 다른 정당의 후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선 리버테리안의 절대 다수가 나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화당 후보가 그러니까 공화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리버테리안과 연대하는 것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랑 연대를 안 하죠. 저 로고잖아요. 저 횃불 로고. 저게 LP 파티의 로고입니다. 저게 굉장히 비슷하죠.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네, 횃불 로고. 저게 자유한국당을 저걸 빨간색으로 해서 하면 자유한국당 로고가 되겠죠. 참 무슨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you should nominate me or at least vote for me and we should win together. I think you should nominate me or at least vote for me and we should win together. I think you should nominate me. 나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 주시든지 혹은 or at least vote for me. 저한테 표를 주셔야 합니다. We should win together. 우리 같이 어깨를 걸고 싸워서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리버테리언 파티 전당대회 가서 한 얘기예요. 글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지금 재정 적자도 심하고 또 세계화에 의해서 이제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교회라는 게 서버번 에리아 중산층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고소득 제조업 노동자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 대한 불만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미국 안에. 트럼프는 그걸 파퓰리즘으로 엮어내서 이제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공격을 하면서 야, 우리 미국끼리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잖아. 그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권을 했을 때 그렇게 몰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떠드니까 거기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든지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이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꼬이는 거죠. 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올해 미국의 선택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끼리 알콩달콩 고립주의를 선택할 거냐 그게 이제 미국의 선택이 될 거고 굉장히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조중동 수구 기득권과 종중 종북이 엄청 날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선일보가 열창하게 될 구호 안 봐도 압니다.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다시 안미 경중을 생각할 때가 됐다. 어차피 미국은 고립주의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민주적 의원 내각제 혹은 그 변형인 의원 집정부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자유공화 진영, 우리 한미 동맹 진영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예, 고민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50%안 된다고 봐요. 저는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 엘브리지 콜비나 크리스토퍼 밀러가 얘기하는 이런 극단적 그런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미국 안에 깔려있는 좌절감, 미국 안에 깔려있는 다이내믹, 미국 안에 깔려있는 불안 요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어떤 식이든지 이게 반복해서 튀어나와요. 이런 고립주의 성향이. 왜냐하면 식량 갖고 있어, 에너지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야 우리가 왜 힘들게 세계 안보 경찰하냐. 우리 문 닫아 걸고 북미 뭐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관점이 팽배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또 트럼프가 주저앉더라도 또 다른 뭐 이젠 트럼프가 아니라 도란뿌가 나온다든지 그런 뿌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어떤 그 레시피로 내걸고서 시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붙들어 매서 중국과 그 저항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또 우리가 어떻게 내부를 강화할 수 있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데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조중동 수구 기득권과 종중 종북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냐 뭐 이런 게임이죠. 사실 크리스토퍼 밀즈나 이 엘브리치 콜비가 뭐 하는 말 보면 크리스토퍼 밀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기본 관점이. 그래서 북한은 한국이 맞고 우리는 미국은 중국이 맡을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북한이 중국의 하수인이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이 시켜서 도발하는 거거든.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북한보다 우리 너희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왕창 줄여도 되지. 뭐 중국을 꼭 한국에 있어야 미군이 중국을 막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제 디글디글 모여서 요번에 이제 큰 기세로 이제 밀고 있고 트럼프를 앞세워서 또 트럼프가 그런 자들을 초치하고 있는 거죠. 초청하고 있는 거죠.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형세가.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에 실패하더라도 이 흐름은 또 잠복해 있다 또 튀어나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